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고향으로 향할 마음에 모두 들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가축 전염병 예방입니다. 네, 정부는 이번 설 연휴 동안 가축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에게 방역 조치에 적극 동참하길 당부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설 명절 대이동을 앞두고 가축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대국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등 사람과 차량의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비상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ASF에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접경 지역에서 계속 발견되고 인천 강화군에서는 구제역 감염 항체가 검출된 데다 해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방역에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설 연휴간 귀성객과 해외 여행객, 축산 관계자를 대상으로 방역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먼저 귀성객들이 축산 농장과 철새 도래지, 야생 멧돼지 ASF 발생 지점 일대 방문을 자제하게끔 적극 홍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2일부터 29일까지 고속도로 진출입로, 버스터미널, 기차역, 마을 입구 철새 도래지 등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마을 방송과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 안내할 계획입니다. 설 연휴를 맞아 해외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 가축 전염병에 대한 안내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요 공항과 항만 12곳에서 불법 검역물품 반입 금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기내 방송과 입국장 전광판, 수화물표 등을 활용해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해외 여행객들은 귀국 시 축산물을 반입할 경우 반드시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되지 않은 ASF 발생 국산 돈육 제품 반입이 적발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SF 발생국의 돈육을 제외한 기타 축산물 또는 비발생국의 축산물 휴대가 적발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 연휴 가축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축산농장과 철새 도래지, 야생 멧돼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 주시고 소독 등 방역 조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축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방역 조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설 연휴 전후인 23일과 28일을 전국 일제 소독의 날로 정하고 전국 축산 농가와 축산 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소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독 대상은 전국 축산 농가 19만 5천 곳, 도축장과 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8,700곳, 축산 관련 차량 6만 1,000대, 방역 취약 대상 3,400곳입니다. 축산 농가와 축산시설은 자체 소독 장비를 활용해 내외부를 청소 및 소독하고 축산 차량은 인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하거나 소속 업체에서 세척과 소독을 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농식품부는 중앙점검반을 꾸려 22일까지 과거 조류 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이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곤충을 먹는다고 하면 영화 속에나 나오는 먼 미래의 일로 여겼는데요. 이제 국내 곤충 시장은 2조 원 가까운 규모가 될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특히 식품 원료로 등록되는 곤충이 늘어나면서 식용곤충 사육 농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요기획 신성장 동력 식용곤충 산업. 오늘은 식용곤충 산업이 갖는 가치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단백질 함유량이 돼지고기보다 4배 많으면서 가격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인 식재료, 바로 곤충입니다. 국내 곤충 시장은 2009년 1,500억 원에서 지난해 1조 8천억 원으로 10년 사이에 12배나 급성장했습니다. 올해는 2조 원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란 게 농촌진흥청의 전망인데요. 과거 애완용이나 학습용으로 주로 쓰이던 곤충이 최근에는 식품 원료로까지 쓰이면서 활용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부터 갈색 거저리, 흰점박이 꽃무지, 장수풍뎅이 유충, 그리고 쌍별 귀뚜라미, 메뚜기, 식용누에 유충과 번데기 등 7가지 곤충이 식약처의 식품 원료로 등록된 데 이어 최근에는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까지 추가되면서 식품으로 등록된 식용곤충은 모두 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UN 식량농업기구 FAO는 곤충을 작은 가축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미래 식량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전망했는데요. 실제로 곤충 100g에 함유된 단백질은 벼메뚜기 70.4g, 아메리카 왕거저리 유충 57.5g, 귀뚜라미 26.4g으로 돼지고기, 소고기보다 2배에서 4배가량 많습니다. 또 칼슘과 철분, 불포화 지방산, 식이섬유가 풍부해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식약처 심사 결과 유해물질이 없어 인체 안전성도 입증됐습니다. 곤충은 또 소, 돼지, 닭 같은 가축에 비해 사육할 때 이산화탄소와 암모니아 배출량이 적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식용곤충이 각광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식용곤충의 영양학적, 환경적 가치가 널리 알려지면서 곤충은 특히 환자식, 반려동물의 프리미엄 사료 등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식용곤충 사육 농가가 2017년 150곳에서 2019년 1,050곳으로 7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물론 농가 매출 역시 2015년 162억 원에서 2018년 375억 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환자분들 중에서 이제 식사를 못 하시고 이럴 때 그 단백질이 많다고 하니까 이거 식용곤충 거저리, 갈색 거저리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갈아서 이렇게 한 숟갈씩 이렇게 떠서 드시나 보더라고요. 밥은 잘 안 드셔도 이제 그 갈색 거저리 그 가른 거는 잘 드신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식용곤충 사육 농가들은 좁은 공간에서 대량 사육이 가능해 농가의 초기 자본 투자금이 적고 깨끗하게 키울 수 있어 사육에도 부담이 덜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칸칸칸 놓고 키우기 때문에 좀 작은 공간에서 좀 많이 키울 수 있다. 이 정도가 장점인 것 같고요. 냄새도 안 나고 밀기울이라는 밥을 먹고요. 이제 수분은 이제 수박이나 무 같은 걸 먹거든요. 친환경적인 것만 먹어가지고. 곤충은 세계적인 미래 식량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국내에선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외형 때문에 여전히 꺼리는 소비자도 많습니다. 이에 농진청은 식용곤충을 분말로 만들어 쿠키를 굽거나 요리에 첨가하거나 소시지, 햄, 순대 등에 넣는 등 다양한 조리법을 제안했습니다. 여전히 이제 그러니까 곤충을 식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이랄까, 거부감이 아직도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곤충을 이제 먹거리로 활용하기 위해서 분말로 첨가하는 방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환자식이라든지 이제 일반식, 뭐 쿠키, 면류, 뭐 푸딩, 음료 이런 등에 이제 적용해서 하는 그런 연구들도 진행하고. 안전성과 경제성, 친환경성을 두루 인정받은 식용곤충이 우리 농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가 딸기와 포도를 수출 1억 달러 품목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딸기와 포도는 최근 해외 시장에서도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를 스타 품목으로 키워서 올해 농식품 수출을 대폭 늘린다는 청사진이 나왔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딸기와 포도를 스타 품목으로 육성합니다. 수출 1,000만 달러 이상 품목 중에서도 국내 생산 기반이 잘 갖춰져 있고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미래가 밝다는 판단에 섭니다. 지난해 딸기와 포도 수출액은 각각 5,450만 달러와 2,350만 달러였으며 전체 생산량에서 수출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4%와 1.1%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들 품목을 수출 전략 품목으로 집중 육성해 딸기는 앞으로 3년, 포도는 5년 내 수출 1억 달러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딸기와 포도에 대해 재배 기술을 확립하고 신규 시장 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으로 딸기는 3년, 포도는 5년 이내에 1억 불 수출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딸기는 수출 주력 품종인 매향의 기형 발생을 낮추는 시험포를 운영하고 금실, 아리향에 대한 실증 재배를 추진합니다. 오는 3월에는 신선도 유지를 위한 포장재 개발에도 나섭니다. 딸기 관세가 지난해 7월부터 대폭 낮아진 태국에서는
대대적인 판촉 행사를 벌일 계획입니다. 포도는 주력 품종인 샤인머스켓을 국가별로 원하는 품질 수준에 맞게 생산하도록 재배 교육을 강화합니다. 또 지난해 결성한 포도 수출 통합 조직에 초기 자금 3억 원을 지원해 해외 마케팅과 연구 개발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스타 품목 육성과 함께 신남방과 신북방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도 제시됐습니다. 베트남 중심의 신남방, 러시아 중심의 신북방 시장을 넓혀 현재 일본과 중국, 미국에 집중된 수출 구조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수출 농가 조직화와 수출업체 맞춤형 지원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재 딸기와 포도를 비롯해 파프리카, 버섯, 화훼 등 5개 품목에 있는 수출 통합 조직을 올해 7개 품목으로 확대합니다. 이 통합 조직 농가를 위한 현장 지원단도 이달부터 운영됩니다. 농가 자원에서는 선도 유지를 위한 처리 기술하고 포장재 보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서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애로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지난해 70억 3천만 달러였던 수출액을 올해 75억 달러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MBS 뉴스 손현진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더는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보건당국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시도별로 대책반을 꾸려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권소환 기자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중국 우한 폐렴 첫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이 환자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고열 등 관련 증상을 보여 바로 격리돼 검사를 받았으며 현재 국가지정 격리병상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확진 환자는 이번 폐렴 확산이 이루어진 것으로 지목된 화난 해산물 시장을 포함해 우한시 전통시장을 방문한 이력이 없고 야생동물과 접촉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람 간 전파 가능성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지자체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와 대응 강화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중국 최대 연휴인 춘제를 맞아 우한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은 바짝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의 숫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상 추가 환자의 발생에 대비해야 되는 시점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검역 단계에서의 조기 발견,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고 활성화,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서는 철저한 감염 관리 등의 다각적인 대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각 시도별 지자체도 시도 방역 대책반을 가동해 지역사회 환자 감시와 접촉자 관리를 강화하며 설날 연휴 등 24시간 비상 방역 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조기 발견 및 확산 차단을 위해서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감염 예방 행동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외출 혹은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또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외 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합니다. 한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격리 중이었던 3명의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됨에 따라 이들은 격리 해제됐습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가 어느덧 시행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잔류농약 부적 함률이 시행 이전보다 감소했다며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다수의 농민들은 PLS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에서 생산 유통된 농산물의 부적 함률이 1.3%로 2018년 대비 0.1%포인트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약 출하량도 2018년 17,229톤에서 2019년 15,745톤으로 8.6% 감소했다며 PLS 제도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했다고 자평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농가의 어려움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섣부른 자화자찬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은 잔류량을 1kg당 0.01mg까지로 일괄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경과 종실류, 열대 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된 후 지난해부터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됐습니다. PLS 전면 시행으로 정부는 국내 농산물의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성급한 평가라는 반응입니다. 지난해 재배한 과일이 출하 유통되는 건 올해라 제도 안착을 논하기엔 이르다는 겁니다. 또 고령농에 대한 홍보가 여전히 부족하고 약재 등록 실태가 영농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도 애로사항으로 꼽힙니다. 예컨대 당근 재배 때 제초 효과가 있는 한사리, 나부 등의 약재는 겨울 뿌리가 돋아나는 10월 중순에 쳐야 효과가 좋지만 실제로 7월 하순에서 8월 초순에 사용하게 돼 있어 농가들이 추가 제초까지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 당근 재배에 앞서 봄 감자를 수확하는 밭에 반드시 뿌려야 하는 선충 방제용 약재 중 농가들은 선충탄을 선호하지만 이 약재는 아직도 미등록 상태입니다. 참외 과일은 씨를 깎아 먹는 채소잖아요. 근데 부추 같은 경우에는 씻어가지고 생채로 하는데도 치는 약인데 깎아 먹는 참외에는 몬치고로 되어 있더라고. 같은 약인데 국민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는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한 농약은 등록을 시기나 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조사도 거치지도 안 하고. 농약 등록 문제는 PLS 시행 전부터 계속 농약 등록을 확대를 하고 있어요. 8년도에도 PLS 전면 시행 대비해서 7천여 개 좀 농약을 등록을 했고요. 19년에도 지금 4천여 개를 등록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관련 예산을 계속 확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정부는 PLS 제도로 인해 국민 먹거리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PLS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이유리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 내 아이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0년 농번기 아이돌봄빵 사업 운영자를 오는 31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응모 대상은 농촌 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 인력을 갖춘 법인 단체로 공모기간 안에 농어촌 희망재단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 영유아 정원 중 농민 자녀 비율이 70% 이상인 시설만 응모 가능합니다. 선정된 사업자에게는 1,700에서 2,600만 원 내외의 운영비와 2천만 원 이내의 시설 개보수비 및 장비 기자재 구입비가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농어촌 희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가 올해 총 사업비 16억 2,820만 원을 투입해 도내 친환경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 지원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대는 실비를 지원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은 도내 각 시 군과 읍면동을 통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친환경 의무자조금 납부 영수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인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 수혜자의 만족도가 높다며 친환경 농업 확산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영농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의 역할과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여성 농업인 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는 앞으로 여성 농업인 지원팀이 여성 농업인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등 여성 농업인 육성 및 복지 향상 업무를 전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여성 복지 및 양성 평등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여성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소통을 강화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총 10억 원의 지방비를 투입해 농기계 종합보험료에 대한 농가 부담을 50%에서 20%로 줄이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농민의 경제적, 신체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보험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 대상 기종은 12종이며 보장 항목은 농기계 손해와 대인배상,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등입니다. 도 관계자는 농기계 사고는 사고 발생 시 농민의 손해가 크다며 농기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기종을 위주로 영농철 이전에 가입을 서둘러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